반갑습니다. 송지준입니다. 오늘 저는 가수 영탁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침묵을 깨고 드디어 영탁씨가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소사토와 마찬가지로 사실상 마지막 대응이라면서 장문의 반박문을 올려놨는데요. 영탁씨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다가 다음과 같은 사진을 올렸습니다. 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리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그리고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나요? 비구름이 걷히고 있습니다. 사필 귀정. 영탁씨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자 하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아마도 예천양조를 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영탁씨 본인 스스로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영탁씨 측에서 예천양조를 고소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묘한 이야기를 하죠. 명예훼손뿐만 아니라 공갈 협박을 했다는 겁니다. 도대체 예천양조에서 영탁씨 측을 어떤 식으로 공갈 협박을 했다는 것일까? 언론에 공개가 되지 않은 뭔가 사적인 방식을 통해서 통화가 됐건 개인적인 방식을 통해서 공갈 협박을 했다는 것일까? 자, 그런 상황에서 영탁씨 측에서 입장문을 공개했습니다. 장문의 지금 글인데요. 이번에 입장문에서도 계속해서 공갈 협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합니다. 알고 봤더니만 예천양조에서 주장했던 거, 그거를 가지고 지금 영탁씨 측에서 공갈 협박을 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천양조에서 주장을 했던 거, 영탁씨 측에서 150억을 달라고 했다. 그리고 갑질을 했다. 라는 식의 주장, 그 주장을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공갈 협박을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입장문을 좀 꼼꼼하게 보시면은요. 영탁씨의 어머니가 자청해서 상표권 협상에 나선 것이 아니다. 예천양조에서 먼저 요구를 한 것이고, 그리고 사업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고 경험도 없는 60대 후반의 모친이 예천양조로부터 기만을 당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영탁씨의 어머니가 자청을 했냐 안 했냐, 그게 뭐가 중요한 문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천양조에서 당연히 사업을 먼저 하자고 얘기를 했겠죠. 사업하는 사람들이 예천양조니까. 포인트는 뭡니까? 누가 먼저 요구를 했든지 간에 영탁씨 어머니가 그거를 받아들였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식의 계약 과정에서 영탁씨 어머니가 무리한 요구를 했다. 그게 지금 포인트 아닙니까? 150억 가까이를 요구했다라는 주장이 나와 있는 상황에서 사업에 대해서 경험이 없고 이해가 없는 영탁씨 어머니가 일방적으로 속은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과연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까요? 자, 그리고 논란의 150억에 대해서는 자의적인 주장이다, 기만을 당한 것이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예천양조와 영탁씨 어머니가 상표권 사용료 계약금과 추가 생산 제품 출고가의 15%로 협의를 했대요. 그리고 예천양조에서 먼저 영탁씨 어머니의 지분 참여 제안을 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모친이 전달했던 메모를 예천양조가 지금 악용하고 자의적으로 과장 산정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자, 지금 영탁씨 측에서 얘기하고 있는 사실관계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상품 출고가의 15%, 그게 이제 협의가 됐다는 것이고, 그리고 스톡 옵션을 들어가기로 했다라는 거, 그리고 영탁씨 어머니가 메모지를 전달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눈여겨본 것이 뭐냐? 메모지입니다. 영탁씨 측에서 지금까지 했던 얘기와는 살짝 결이 바뀌었죠. 지금까지 주장해왔던 거는 뭡니까? 150억을 요구한 적이 없다, 이렇게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는 얘기는 뭐예요? 메모지를 일단 전달하기는 했다. 그거를 지금 인정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서는 메모지에 적혀있는 그 내용을 예천양조에서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을 바꾼 거예요. 처음에 했던 얘기는 150억을 주장한 적이 없다, 이거였는데 지금 하는 얘기는 뭡니까? 메모지를 주기는 줬는데 그거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지금 말이 바뀐 것이죠. 예천양조에서는 뭐라고 주장을 해왔습니까? 영탁씨 측에서 회사 성장 기여도 10억, 상표 사용료 10억, 전 제품 출고가의 15%, 예천양조의 지분 10%를 요구했고, 이게 1년 동안 합산해보니까 50억 정도인데 3년치니까 150억이다,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영탁씨 측에서 말을 바꿨다, 이것만 가지고 팬들을 기만한 것인데, 정말로 예천양조의 주장이 자의적이고 과장된 것이다 라고 주장하기 위해선 뭐가 필요합니까?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이거 봐봐라, 예천양조의 1년 매출이 이 정도 금액이 나오는데 그거의 몇 퍼센트 해봤자 요 정도 금액밖에 안 된다. 근데 무슨 놈의 1년에 50억이라는 것이냐, 이런 식의 반박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자의적이고 과장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분명히 사실이었던 겁니다. 영탁씨 어머니가 메모지를 전달했다라는 거, 그거는 분명히 사실이었던 것이고, 지금까지 예천양조에서 계속해가지고 주장해왔던 거, 영탁씨 측에서 150억을 요구했다라는 거에 대한 물적 증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 또한 마찬가지로 사실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문제가 됐던 돼지머리에 대해서 영탁씨 측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시 상황과 상식에 비추어 보았을 때 해당 기업을
저주할 부모는 없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돼지머리를 땅에 묻었다라고 하는 것은 상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왜? 일반 사람들은 무속에 대해 가지고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한마디로 상식이 없는 거예요. 무속적인 어떤 상황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뭐라고 합니까? 돼지머리가 복을 상징하는 것인데 돼지머리를 땅에 묻는다라는 건 해당인을 잘못되게 하는 것이다. 결코 돼지머리를 땅에 묻는 일은 없다는 것이죠. 무속적 행위니까 무속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상식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영탁씨 측에서 일방적으로 상품 출원했다라는 거, 그거에 대해서도 반박을 했습니다. 예천양조의 주장이 허위이거나 부당하다라는 거예요. 허위이거나 부당하다, 저 말도 좀 어색합니다. 허위라고 하는 것은 사실관계를 판단할 때 사용하는 단어고 부당하다라고 하는 것은 의견을 판단할 때 쓰는 단어이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친이 영탁 상표권을 몰래 출원 신청했다라고 하는 예천양조 측의 주장도 허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어머니가 몰래 출원했다, 그거는 허위래요. 그러면 그 다음 문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와야 되겠습니까? 몰래 출원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문장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영탁 측이 상표를 출원하는 것은 예천양조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상표 출원을 하기는 했는데 예천양조의 동의를 필요로 했던 것은 아니야, 이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허위다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까? 부당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 겁니다. 단어 지금 선택조차도 똑바로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그럼 따져봐야 되겠죠. 정말로 예천양조의 주장이 부당한 것이었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상표법에 분명히 뭐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동업, 고용 등 계약관계나 업무상 거래관계를 통해서 상표와 동일 유사한 상표를 동일 유사한 상품에 등록 출원한 상표에 대해서는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영탁씨와 예천양조는 계약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계약관계가 유지가 되고 있었을 때는 예천양조에서 사용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 거에 대해 가지고 따로 상표 출원할 수가 없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영탁님이 상표권 출원을 신청했다라는 예천양조 측의 주장도 허위래요. 영탁이 한 게 아니라 밀락으로가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런 걸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말장난이라고 하는 거죠. 영탁씨의 사실상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상표 출원할 수가 있는 것인데 영탁이 한 게 아니라 영탁의 소속사가 한 것이니까 예천양조의 주장이 허위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다음과 같은 대리점 계약서가 공개가 됐는데요. 영덕과 울진 두 군데에 대한 대리점 계약서입니다. 누가 이 계약을 맺었는지를 보니까 영탁씨의 어머니가 계약을 맺은 거예요. 예천양조 대리점 두 군데를 달라라고 영탁씨 측에서 주장을 했다라는 것인데 뭐라고 반박을 합니까? 예천양조 측이 먼저 제안을 했던 것이래요. 그리고 계약 자체도 강요에 의해서 날인이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먼저 제안했는가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뭡니까? 어찌 됐든지 간에 영탁씨 측에서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게 중요한 포인트 아닙니까? 근데 뭐라고요? 계약서 자체를 강요에 의해 가지고 날인이 된 것이다,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럼 영탁씨 어머니는 계약할 생각이 추후도 없었는데 강요에 의해 가지고 억지로 지금 계약서를 작성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가지고 예천양조를 고소하세요. 그거는 형사처벌까지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명을 해놓고 영탁씨 측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앞으로는 언론사에 대해 가지고 대응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번에 입장문을 보니까 한 가지만큼은 분명히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영탁씨가 팬들을 기만해 왔다라는 거, 끝까지 지금 명확하게 이 사건에 대해 가지고 자신의 팬들에게 사과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 이것이야말로 영탁씨가 가장 심각하게 저지르고 있는 기만이겠죠.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